2025년 4월 15일 한반도의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그날은 북한에 있어 태양절이라 불리는 가장 성스러운 날이다.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명절이다. 하지만 그 성대한 날에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형태의 선물을 준비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된 것이다. 훈련에는 미국 공군의 B-1B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35와 F-16이 참가했다. 서해 상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훈련은 단순한 연례 훈련이 아니었다. 훈련 시기, 전력 구성, 메시지까지 모두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특히 B-1B는 북한 입장에선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과거 이 폭격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주요 표적을 초토화시킨 상징적인 공격 플랫폼이다. 그런 기종이 북한 정권의 최대 정치기념일에 맞춰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다는 건 사실상 보여주기용 무력 시위를 넘어 우리는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의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에 발끈했다. 훈련 직후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었을까? 아니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조율한 전략적 도발이었을까? 그 판단을 위해선 훈련 시점과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시점. 2025년 들어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 시험, 방사포 발사, 심지어 위성 발사 실험까지. 그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 B-1B 훈련 투입이다. 이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전략적 효과. 훈련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자존심을 겨냥했다. 태양절에 맞춰 군사 압박을 가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있어 내후 외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의 도발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정권의 위신과 통제력에 금이 가는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국내 정치적 의미.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훈련은 명확한 메시지다.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한편 최근 거세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을 달래고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시각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결론적으로 이 하루 2025년 4월 15일은 훈련과 도발의 경계를 흐리는 날이었다. 누군가에겐 단지 공군의 연합작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날. 한반도 하늘 위를 가른 전투기 편대의 흔적은 단지 비행기 배기가스가 아니라 이 지역이 여전히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연기였다. 2025년 4월 15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 폭격기 B-1B. 이 기체의 등장은 단순한 전력 시위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왜 이 기체를 선택했을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보내려는 메시지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B-1B는 상징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 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처럼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제작한 장거리 전략무기입니다. 마하 1.2의 속도로 저공을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최대 60톤 이상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탁월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폭탄까지 자유롭게 탑재 가능한 다목적 폭격기죠. B-1B가 한반도에 등장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단순히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전 투입까지 염두에 둔 억제력 구현 수단을 명확히 시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확장 억제의 시각적 증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국 내에서 불거지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워싱턴이 내놓은 대답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이 아닌 공중전력의 실체적 시위였던 셈입니다. 이번 B-1B의 전개는 기존 패턴과는 다르게 몇 가지 포인트를 갖습니다. 첫째, 시기.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태양절에 맞춘 것은 의도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심리적 타격입니다.
둘째, 편대 구성. 한국의 F-35A, F-16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는 건 한미 연합작전 능력이 실전 수준으로 조율됐다는 시그널입니다. 셋째, 기동 방식. 공중급류 및 합동 표적 타격 훈련이 포함됐다는 건 훈련이 단지 돌고 가는 쇼가 아닌 실제 전시 상황에 대한 작전 시나리오 연습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B-1B인가? B-2나 B-52도 가능한데 굳이 이 기체가 선택된 이유는 뭘까? 정답은 메시지의 강도 조절입니다. B-2는 핵 전용 폭격기로 너무 민감한 신호를 줄 수 있고 B-52는 구형 이미지가 강해 상징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B-1B는 핵무기 탑재 능력을 제거했지만 그 위협과 임무 유연성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위협은 유지하되 도발은 최소화하는 전략적 중간 지점. 즉, B-1B는 우리는 준비돼 있지만 먼저 공격하겠다는 건 아니다. 라는 복합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중국과의 거리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서 B-1B를 동북아시아에 전개할 때 중국 역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B-1B는 핵무기 투하 전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기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미국의 선택은 치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며 중국에겐 명분을 주지 않는 절묘한 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체가 바로 B-1B였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번 훈련에서 B-1B를 전개한 결정은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닌 동맹 신뢰 회복, 전략적 억제, 대북 경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린 수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서해 상공에서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북한이 태양절이라 불리는 최대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한미 연합전력이 대규모의 공중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작전 중심 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참여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전투기 F-16을 출격시켰고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기와 KF-16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주 보이는 전력들이지만 이번에는 훈련 목적과 구성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첫째, 합동편대 비행. 한국과 미국의 전력이 각각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편대를 구성해 동시에 목표 지역으로 접근하고 타격하는 전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것은 양국 공군이 서로의 작전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전에 가까운 동시 출격, 동시 회귀 훈련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표적 정밀 타격 훈련. 이번 훈련은 단순 비행이 아니라 가상의 적 지휘부, 미사일 기지, 전략 거점 등을 설정한 타격 시뮬레이션이 포함됐습니다. 즉, 만일 유사시에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핵심 시설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셋째, 공중급류 훈련.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KC-135 금유기까지 투입되어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받으며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는 확장 작전 수행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의 선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작전 환경을 상정한 미래 전쟁형 훈련이었죠. 넷째, 전자전 및 교란 시나리오 포함. 공식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미 연합훈련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전자파 교란 상황에서 통신, 좌표 공유, 자동 타격 시스템의 통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도 단순한 비행 훈련이 아닌 전장 환경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훈련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이 훈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위협, 러시아의 극동 관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는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국의 역할.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이 훈련은 동맹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국제 시위이자 실전 점검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전술적 공조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훈련 내용, 전력 구성, 통합 작전 방식 모두가
그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의미는 큽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회의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런 의문에 대해 보여주는 억제력으로 응답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 15일의 훈련은 단순히 하늘을 누빈 전투기들의 군사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맞선 동맹의 전략적 합창이었고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연합의 능력 검증이었습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종료되기도 전에 북한의 반응은 곧장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현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서는 이 기종을 침략의 상징이라 규정하고 그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식 핵억제력으로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언어 선택과 시점 조율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명절 태양절을 노린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국가 모욕으로 프레임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성명은 단순한 반발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은 전략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목적은 내부 단속과 정권 정당성 재강조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대북 제재와 내부 경제난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럴 때 외부의 위협은 언제나 유용한 내부 통치 수단이다. 한미의 훈련은 북한에게 있어 민심 결집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둘째, 북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성명 군사훈련 추가 무력 시위로 이어지는 전략 패턴을 가진다. 즉, 지금 나온 발언은 사전 경고와 명분 축적의 단계라는 것이다. 이미 이전 사례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있을 때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포사격 훈련, 해상 전술 타격 훈련 등으로 즉시 대응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 시위를 방어적 조치로 정당화하는 프레임을 선호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암묵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목할 포인트는 침묵 전략의 변화다. 최근 북한은 과거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전략 자산이 전개된 뒤 며칠 뒤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 주목도를 선점하려 한다. 이런 흐름은 김정은 체제가 군사적 메시지를 내세운 외교 전략 게임을 더욱 정교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반응이 아닌 선제적 여론전의 일환인 셈이다. 또한 내부 선전 매체와 주민 교육에서도 미국의 도발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선군 정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도도 늘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핵무력 보유와 군사 도발의 정당성을 고착화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북한의 반응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다음 행동의 예고편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전략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 신형 무인기 전개,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 SLBM 실험 등 다양한 수단을 이미 준비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보여준 군사력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맞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우리 생각보다 한 발 더 치고 나간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공중연합훈련은 하늘 위에서 끝났지만 그 파장은 지상에서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지 군사적 억제를 넘어서 동북아 외교 지형을 흔드는 전술적 수단으로 작용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강한 비난을 자제했지만 관영 언론과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중국이 한미훈련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포위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이며 특히 B-1B 같은 전략 자산의 전개는 중국 동북부와 산둥 반도에까지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진짜 원인은 미국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은근히 흘리고 있다.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일본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이번 훈련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신뢰 지표라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자위대의 공격 능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군사 정책을 옮기고 있는 와중에 한미가 보여준 작전 능력을 자신의 억제력과 연결하려는 계산도 있다. 이처럼 중국은 위협으로, 일본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이중 구조는 한국 외교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한미 훈련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푸틴 정권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공개되었다. 즉 러시아는 한미 훈련을 자신의 동맹국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무력 대응을 방관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강대국들의 반응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얼마나 폭발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확장 억제는 구두 약속이 아닌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만큼 한반도가 군사력 시위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한미 훈련을 통해 동맹 신뢰도를 확보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 주변국의 외교적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전략자산 전개가 반복될수록 한국은 미국의 대리전쟁 무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국내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한미훈련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진영의 일원으로 서는 것을 택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고민의 끝, 대한민국이 내릴 결단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025년 4월 한반도는 다시 군사훈련으로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번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남긴 것은 단순한 비행 경로와 폭격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이 훈련은 대한민국에게 선택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한쪽에는 전략 자산을 통해 억제력을 과시하는 미국, 다른 쪽에는 이를 도발이라며 반발하는 북한, 그리고 그 주변엔 의도를 읽고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회로 해석하는 일본이 있다. 이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전력 시위에 편승한 연출에 불과한가? 물론 훈련은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하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억제력 없이는 평화를 말할 수 없고 동맹 없이는 자주 국방도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전략의 방향성과 정치적 결단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택하려고 하는가? 미국의 전략 우산에 기대면서 조용한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대응력을 갖춘 전략 행위자로 진화할 것인가? 현재 국내 정치권과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한미동맹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보수의 주장과 주체적인 군사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는 진보의 주장 사이에서 정부는 언제나처럼 균형 외교라는 말을 꺼낸다. 하지만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균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한미훈련은 분명한 경고였다. 한국은 더 이상 뒷줄에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에게 더 큰 역할을 원한다. 전투기와 훈련만이 아니라 전략 구상과 정치적 책임까지 요구한다. 북한은 그 틈을 노린다. 훈련에 반응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중국은 그 와중에 한국을 미국 편으로 낙인 찍고 러시아는 북한과 연대하며 새로운 전선을 만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을지, 외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동맹을 신뢰로 견고히 다질 수 있을지, 무력 시위 속에서도 평화적 해결의 창구를 열어둘 수 있을지. 결국 이 모든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방관자에서 전략 설계자로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귀결된다. 더 이상 주어진 평화를 누릴 수만은 없다. 지금의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평화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들의 굉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